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7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는 휴장이었고 목요일에는 조기 폐장이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시장이 헤드라인만 보고 반응을 했다. 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보여지는 숫자만 가지고 반응했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사실 이렇게까지 오를 흐름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해야 되는, 즉 기사를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쓰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어떻게든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비농업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잘 뜯어보면 이제 정부 고용만 증가하고 민간 고용에서는 꺾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총 개수가 올라가니까 여전히 고용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고용 지표든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든, 그러니까 숫자가 안정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뜯어보면 점점 이제 좋지 않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용이 점점 좀 침체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떤 AI 반도체나 어떤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좀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큰 이슈들을 앞두고 있죠. 트럼프가 계속 관세, 지난 4월에도 그렇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협상이 안 된 국가들 이제 차례대로 상호 본인이 이제 그 유를 정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될지. 하나 재밌는 거는 두 번째로 됐었던 베트남이,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뜯어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시장에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찌되었거나 계속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보면 여전히 미국 시장은 이 타코 트레이딩, 그렇죠, 어차피 트럼프가 그냥 밑지고 들어갈 거다, 혹은 또 대충 지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표가 조금만 좋아도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목요일날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시장이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오르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표가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둘 다 뭡니까? 지표가 좋던 좋지 않던 계속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무역협상이나 상호 관세에 있어서도 시장이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로 만든 신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표현하죠.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나쁘지 않아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군다나 이제 한 축이었었던 이제 세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월요일 흐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신고가를 만들고 있지만 조금 성향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명백하게 이쪽에서는 세력들, 외국인들이 마음 먹고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수를 어떻게 보면 메이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금요일날 단기 하락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주도주들이 어디까지 밀릴 것인지, 4차 갭은 빨리 당연히 메워져야 되고 3차 갭도 메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과연 그 자리까지 흘러내릴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주도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선수연매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는 아직 그런 흐름들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계속 2차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죠. 이미 밟고 120평 위로 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지수의 한계 혹은 코스닥의 한계를 좀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흐름에서 목요일 흐름에서도 그쵸?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제 이거는 금요일날 흐름이었고 지표가 발표할 때마다 좋았는데 까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 근데 지표가 지나가니까 슬슬 올라가다가 또 마찬가지로 지표가 발생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상승을 시킬 때는 매집하는 쪽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매수 쪽으로 매집한 쪽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리까리한 흐름이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슬슬 좀 힘들어하는, 왜? 딱히 좋은 일 없이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 명분이 무엇일지. 왜냐면 지표가 안 좋아도 올라가고 어떤 관세가 부과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제 법안은 이제 뭐 최근에는 좋다 나쁘다가 좀 갈리긴 하지만 기존에는 이제 미국 적자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정의 빌미를 무엇으로 삼을지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흐름에 있고, 선물에서 저렇게 이제 장 전에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갭을 만들었는데, 이 갭은 뭐 금세 메워야 되는 갭이고, 중요한 거는 과연 120평을 한번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타이밍에서 만나러 갈지, 이게 좀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그쵸? 3,300짜리까지 올라갔었다가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는 게 목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미 이거 눌리기 전에 이때부터 이미 이야기 드렸죠. 한국 시장은 추세를 돌려가지고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돼서 뭐 정치가 안정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최소한 이 자리는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을 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미 누가 세력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저 위에 타점을 맞춰놓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기에 이제 감싸는 하락 장악형이 발생을 했지만 어디까지 눌리느냐의 문제인 거지, 다시 눌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과 타점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냉정하게는 이 3차 갭 여기죠. 이 자리가 눌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사실 중간 자리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노리는 종목들을 잘 잡아두고 특히나 순환매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잘 돌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따라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못 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이 좀 확실하게 나온다라 그러면 컷을 당하더라도 저는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을 일단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3차 갭을 메우게 된다라 그러면 내가 꼭 잡아야 되는 주도주를 눌림에 잡는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